음, 이게 이제 그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저녁 일찍 자서 한 12시나 1시나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보면. 어떤 때 오늘은 10시에 일어났어. 10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일어나서 그래도 좀 눈도 아프고 해서 한 2시에 한 3, 40분 또 자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 되면 이제 그 시간에 글도 쓰기도 하고 강의도 듣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그 기도 발언문을 늘 적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그 라이브 하면서 이제 기도 발언문을 늘 적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 오늘은 무엇을 참여 발언을 할까? 그래서 어,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늘 오늘은 불살생에 대해서 할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할까? 오늘은 의심에 대해서 할까? 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까? 이렇게 늘 고심을 늘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아는 것에 매여 있게 되잖아요. 보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고의 틀이라는 것은 집단 사고의 틀이 있고요. 개인 사고의 틀이 있어요. 집단 사고는 시대마다 조금씩 사고의 틀이 바뀌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것도 나이에 따라서 어린 시절, 청년기, 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고의 틀이 막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사고의 틀이 굉장히 센 사람일수록 잘 안 바뀌게 되고 그런데요. 그럴수록 사실 갈등이 더 많아지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아픔이 더 크고 막 그러죠. 사고의 틀이 유연할수록 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생명들을 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범주 밖에 벗어난 사람하고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늘 변해가기 때문에 내가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야. 남녀라는 것도 가만 보면요. 우리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남자의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의 사고라는 게 주로 행동주의적이고 이렇게 어떤 때는 또 논리적일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공감력이 별로 없어.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를 해놓고 엄마가 바느질 하다가 이렇게 바늘 탁 찔리면 남자애 엄마가 울잖아요. 바늘 찔러 아파 막 울고 그러면 남자 여자애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남자애는 멀뚱멀뚱 봐요. 엄마가 왜 저러는 거지? 이러면서 뭐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 남자애들은 그 몰라. 엄마가 아픈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남자예요.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엄마가 우는 것이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자애들은 엄마가 바느질하다가 땀 튕겨서 엄마가 아파서 울면 같이 울어. 여자애들은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엄마가 엄마가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냥 울어 그냥 이제 같이 울어. 이렇게 공감 능력도 차이가 커요. 신기하게 여자아이들은 핑크빛 이런 거 좋아하고 레이스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 공주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꿉놀이 같은 거 이런 거 가족놀이 이런 걸 엄청 좋아하고요. 남자애들은 로봇 놀이, 자동차 놀이, 로봇 놀이, 자동차 싸우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한 85%, 뭐 80에서 90% 정도의 사람들은 이런 남자 여자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은 남자인데 사고는 여성적인 사고를 그 호르몬 분비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그런 남자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몸은 여자인데 호르몬 분비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그래서 생긴 거는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하고 생긴 거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긴 건 남자인데 화장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미니스커트 입는 걸 좋아하고 뭐 브라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게 좀 이상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변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혐오하죠. 여성이 남성스러운 것도 남성이 여성스러운 것도 혐오하는데 근데 이게 취향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취향은 뭐 저도 약간은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취향은 약간은 내가 여성스러울 수 있고 그러게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인 거예요. 취향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오늘부터 당당한 남자로 나폴레옹 될래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부터 징기스칸 할래 하면서 레이저 크게 쏘고 막 걸걸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연기하듯이. 마인드를 취향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타고날 때부터 취향이 절대 안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빙의를 해봅시다. 우리는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내면의 속마음들은 다 여자야. 그러면 참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나를 남자로 바라보고 남자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가 여성스럽게 말하고 행동을 하면 변태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충돌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나는 여자처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성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뭘까? 이게 정신적 장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적 장애라는 게 꼭 IQ가 떨어지고 이것만 지적 장애가 아니에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로 태어나. 야, 이것은 마치 그, 이렇게 윤회를 할 때 전생에 남자였는데 딱 해서 내가 남자로 가려고 딱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 여자 몸으로 들어왔네? 이런 거랑 비슷해. 아니 내가 남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딱 그래서 남자인 줄 알고 딱 들어왔더니 여자 몸이네? 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생기는 평생 동안 생기는 충돌은 그런 삶을 살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살고 그러면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뭔가를 좀 인정해주면 우리가 무슨 이상한 어떤 특정 종교인들은 굉장히 혐오하고 막 그렇게 해요.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권을 인정을 해주고 성소수자의 마음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 되면 동성이라는 것도 저절로 인정이 돼요. 동성 결혼까지 인정이 돼.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야, 이건 좀 애매하긴 하죠.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혼 이런 것을 인권적인 면에서 보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있죠. 무엇이 걱정되죠? 만약에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되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까봐 사회가 문란해지고 사회가 이상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사람을 통제해서 이렇게 그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혼을 막아버리면 최소한 지금처럼 남녀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이런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갈 거야. 그게 더 안전하지 않아? 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만약 그 동성혼과 동성애를 인정을 해주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멘붕 상태. 왜냐하면 나랑 너무나 다르니까. 일반적인 거랑 너무나 다르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어서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란해지거나 뭐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어떤 나라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너무 문란하다, 성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그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왕족들 결혼하는 거 보면 형제랑 같이 결혼했어요. 고려시대 초기에 보면 뭐 천추태후든 뭐든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 형제하고 결혼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사촌하고 결혼하고 다 그랬었어요. 보면 지금은 이제 동성동보 음, 이런 것들이 허용이 잘 안 되고 형하고 누나랑 어떻게 형제랑 같이 사촌하고 무슨 결혼을 이것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제 현재의 이런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사회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또 생각을 더 해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양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성기를 둘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있대요, 있대.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래. 10,000명에 몇 명 정도 된대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진짜라니까요. 나도 그 말을 들었을 땐 좀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두 개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기는 그럴다 할 수 있어도 그럼 가슴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암암리에 계속 전해 내려와서 그런 경우에 이, 그 아이 받는 사람의 의사가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한다라고 그래요. 둘 다 있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편한 게 있겠죠. 의술상 없앤대요 하나를.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 거지. 심지어 부모님도 몰라. 얘가 양성으로 태어났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딱 나왔을 때는 꽃으로 딱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지 않잖아. 꽃으로만 나왔으면 다른 건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장을 하면서 이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반반이. 6대 4가 될 수도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10,000명당 몇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다면 참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는 비록 이렇게 남자고 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제 팔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또 지적으로도 IQ가 최소한 100은 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가만 우리가 또 빙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뇌성마비의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몸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가는 이제 여러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봤겠죠. 그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역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음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겠죠.
아무리 그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IQ가 60이고 70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강아지를 보면 알아요. 강아지 60, 70 정도 되잖아, IQ가. 예뻐해주면 얼마나 좋아해. 싫어하면 강아지가 본인도 알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가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잘 없다고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이제 소아마비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도 우리는 괜히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 그렇죠? 나만 그런가? 그렇게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건 굉장히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통의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지나가거나 옆에 있으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막 이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느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본다.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걸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 나오기가 싫은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정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좀 마음 수양을 좀 해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이 안 들리고 이렇게 소아마비에 걸리거나 뇌성마비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최소한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자비심이라도 있어야 되죠. 원래 그 어디 아픈 사람들, 좀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세요거든요. 사람이 내가 어디 아프면 나에게 자꾸 관심 가지면 그것도 싫거든. 내 한쪽 다리 막 부러지고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나도 소아마비야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마다 아이고 힘들겠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사실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친구로 그렇게 대해주면 그것이 가장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장 바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우리의 측은지심이나 이런 것들을 착한 사람들한테는 측은지심을 작용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정말 나쁜 사람들은 사람을 등급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질 등급을 가지고 태어났군, 뭐 업장이 두터 저렇게 태어났겠지, 뭐 나는 괜찮으니까 정상이니까 업장이 괜찮고 저렇게 그 몸을 저렇게 태어났으면 저기 업장이 두터운 거야 하면서 아유 지금 등급이 D등급, F등급 정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제 커다란 문제고 그러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화가 나면 무서워지거든. 정상적인 사람도 욕심을 내면 어리석어지니까요. 판단이 잘 안 돼. 욕심에 묶여 있거나 또 이렇게 성냄에 묶여 있으면 사람이 급 돌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그 사람이 뭐 어떤 욕심에 걸려 있거나 성냄에 걸려 있으면 나를 배신하게 된다고요. 나를 때리게 된다고요. 나를 이용하게 되고 나에게 사기를 치게 된다고요. 역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욕심에 가득 차 있구나.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구나. 성냄에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판단,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가둬놓고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사람이 배신을 해? 이렇게 하면서 배신했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아웃이야. 너는 청소를 안 했으니까 아웃이야.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용서를 다 하지 못하고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믿는 걸 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믿어줘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과도, 그리고 무생물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전염 감염병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감염병 때문에 뭐가 좋냐면 전 세계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 전 세계 공장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인공위성 촬영해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별로 안 해. 지구한테는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야 우리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요즘에 공장들이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안 돌아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별로 배출을 안 해. 그런 거 보면 우리조차고 늘 이렇게 공장을 막 돌렸는데 자연에게는 결국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면 불황이 될까 봐. 야, 이거 2분기, 3분기까지 불황이면 만약에 이 사태가 한 석 달만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충격이 한 2, 3년 동안은 정말 큰 충격에 휩싸여서 이렇게 대공황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나 대공황이지 지구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지구 환경에서는 기름을 덜 쓰는 게 좋아. 요즘 이제 이 불황의 시작 같은 게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름값이 뭐이 배럴당 30불도 안 되고 22불, 25불 막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근데 기름값은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그렇다라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름의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름을 쓰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야지 기름값이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기름의 수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얼마 되지 않을까 봐 다들 걱정인 거예요. 사실상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불황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기름을 사람들이 중국도 별로 안 사, 우리나라도 별로 안 사. 뭐 그러면 그 원유값이 더 떨어져. 7달러, 10달러까지 막 확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덜 쓰는 거는 지구에는 좋아. 기름을 덜 쓰는 건 지구에는 좋아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면 이제 불황이라는 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죠. 불황이 되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례 다니고 방생 같이 다니고 방생 다니던 시절이 그리워. 순례 올해는 봉정암을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봉정암에 뭐 5월달, 6월달에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해도 봉정암은 가겠어요? 6월달 봉정암 우리가 가봐요. 9월달도 봉정암 가봐. 혹시 모르잖아. 완전히 코로나 감염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하루에 10명 정도는 확진자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면 봉정암 가는 걸 포기해야지. 못 간다고. 그러는데 순례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방생하고 순례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한테는 해왔던 것들을 못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지구한테는 또 좋아. 지구한테는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격하게 전기차 굳이 하지 않아도 현격하게 확 줄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 된다고 꼭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면 어느 한 부분은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좋은 것이 사실은 제일 좋죠. 지구에게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그런 상생의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상생의 길로 가려면 자비로움이에요. 원래 성소수자하고도 같이 함께 가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함께 자고 같이 가고 성격이 괴상한 사람들하고도 함께 가고 하려면 자비로움이죠. 용서와 자비로움, 믿음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자비로움을 가지면 성소수자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고 장애인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구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양보하더라도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약간 양보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 먼저 가게 하시고, 먼저 뭐 이렇게 받을 게 있으면 먼저 하게 하시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수자도 아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저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비로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생명이라도, 그리고 어떤 생명이라도 다 믿을 수 있는 마음, 또 어떤 생명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릅시다. 성불하세요.